안녕하세요. 은빛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쁜 세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인생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는 드라마 오디오북입니다. 오늘도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아라고 합니다. 21살, 이제 막 시집가는 나이죠. 그런데 제 혼례식은 남들과 좀 달랐어요. 화려한 가마도 없었고 축하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대신 장터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가득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캤어요. 도라지, 더덕, 삼은 산삼 팔 수 있는 건 뭐든 캐서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근근히 연명했죠. 어머니 제사상이라도 올리려면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윤참봉이라는 자가 나타났어요. 아버지의 옛 빈문서를 들고 왔죠. 사실 그건 아버지가 억울한 옥살을 당하면서 누군가 꾸며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윤참봉은 빚을 갚으라며 저를 몰아붙였죠. 돈이 없으면 첩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너무 싫었어요. 탐욕스럽고 끈적했죠. 그래서 저는 도망칠 방법을 찾았습니다. 혼인만 하면 윤참봉이 손을 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때 장터에서 만난 사람이 도칠이었습니다. 떠돌이 광대였죠.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손가락질했어요. 재주도 없고 노래도 못하는 무능한 광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저를 해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혼인 이야기를 꺼냈을 때 도칠은 멍하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죠.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혼례 날 장터 한편에서 간소한 의식을 치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구경거리가 생겼으니까요. 누군가 소리쳤죠. 저 무능한 광대가 색시를 얻다니. 색시도 참 딱하구먼. 저런 놈한테 시집가다니.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스러웠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도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렇게 저의 혼인은 웃음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했지만 아무래도 윤참봉보다는 나은 선택이었다고 믿고 싶었어요. 혼인 후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도칠이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지를요. 아침에 밥을 먹을 때였어요. 도칠은 젓가락을 쥐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반찬을 집으려다 몇 번이나 떨어뜨렸어요. 밥알이 상 위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한숨을 삼켰죠. 천천히 드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어요. 이 사람과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습니다. 장터에 나가면 더 심했어요. 도칠은 광대라고 했지만 재주가 없었습니다. 공중제비는커녕 간단한 재롱도 부리지 못했죠. 노래를 부르면 음이 틀렸고 말을 하려고 하면 더듬었어요. 저기 구경하시는 분들. 첫 마디부터 막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죠. 아이들까지 손가락질하며 놀렸어요. 저 아저씨 말도 제대로 못하네. 광대가 재주도 없으면 뭐 하는 거야? 도칠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소품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죠. 구경하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동전 하나 던져주는 이가 없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어느 날은 장에서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는데 동네 안악들이 수군거렸어요. 연아 저애도 참 기구하지. 하필 저런 놈을 만나서. 그래도 윤참봉 첩 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 첩이라도 되면 밥이나 먹고 살지. 저 꼴로 뭘 먹고 사나? 목소리가 제 귀에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대꾸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도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작을 패려고 하면 도끼를 제대로 휘두르지 못했고, 물을 기르려고 하면 두레박을 떨어뜨렸죠. 저는 결국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어요. 밤이 되면 도칠은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벽만 바라봤죠. 그 모습이 처량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도 지쳤습니다. 위로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도치를 원망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적어도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대하지도 않았죠. 윤참봉처럼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밤 도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저 등을 돌리고 누웠죠. 사람들은 저를 불쌍하게 봤습니다. 저도 때로는 제 처지가 한심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이미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기대를 접고 살기로 했습니다. 도칠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그저 제가 살아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된 걸까? 타고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 답은 아직 몰랐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윤참봉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장터였어요. 저는 약초를 팔고 있었고 도칠은 옆에서 어설프게 재롱을 부리고 있었죠. 그때 윤참봉이 하인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어요. 이게 누구야? 연하 아니냐? 목소리가 장터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죠. 저는 그를 외면하려 했어요. 하지만 윤참봉은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혼인했다고 들었는데 상대가 누군가 했더니 광대였구먼. 그는 도치를 훑어봤어요. 비웃는 눈빛이었죠. 도칠은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기. 도칠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윤참봉이 손을 휘저었습니다. 입 닥쳐. 말더듬이 광대 주제에 뭘 안다고 나서나.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윤참봉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연아야, 아직 늦지 않았다. 저런 쓸모없는 놈 버리고 나한테 오너라. 내가 잘 먹여주고 입혀줄 테니. 싫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윤참봉은 웃기만 했습니다. 내 아버지 빈 문서가 아직 내 손에 있다는 걸 잊었나? 언제든 너를 관가로 끌고 갈 수 있어.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죠. 저는 뒤로 물러났어요. 광대 따위가 내 남편이면 내 팔자는 끝이다. 그것도 모르냐? 윤참봉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세었어요. 저는 뿌리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죠. 놔주십시오. 안 된다. 오늘은 내가 따라와야겠다. 그가 저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발버둥쳤어요. 사람들은 그저 구경만 했죠. 누구 하나 나서지 않았습니다. 도칠.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도칠은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지만 곧 멈췄어요. 윤참봉이 비웃었습니다. 뭐 하려고? 내가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도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렸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장터 안악 하나가 나섰어요. 참복날이 이미 혼인한 여자를 이렇게 끌고 가시면 채통에 안 좋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윤참봉이 손을 놨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남아 있었어요. 좋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마. 하지만 연아야, 기억해라. 내가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없다. 결국 넌 내 것이 될 테니까. 그는 하인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도칠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올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왜 가만히 계셨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죠. 하지만 도칠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글썽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남자를 택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나?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되돌릴 수도 없었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장터에서 일이 터졌습니다. 저는 약초를 팔고 있었고 도칠은 옆에서 재롱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윤참봉의 하인 셋이 나타났습니다. 건장한 사내들이었죠. 너 도칠이지? 한 놈이 도칠의 멱살을 잡았어요. 도칠은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저기 무슨...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도칠의 뺨을 강하게 때렸어요. 도칠이 비틀거렸습니다. 입 끝에서 피가 흘렀죠. 윤참복 날이 부인을 건드린 죗값을 받아라. 또 다른 놈이 도칠의 배를 걷어찼습니다. 도칠은 그대로 땅에 쓰러졌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로 도치를 짓밟았어요. 등을, 옆구리를, 다리를 마구 걷어찼죠. 도칠은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몸을 웅크린 채 맞기만 했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그저 구경만 했어요. 어떤 이는 혀를 찾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쌍하긴 하지만 어쩌겠어. 윤참봉을 건드렸으니 저 꼴을 봐. 반항 한번 못하네. 저는 하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그만두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저를 밀쳤어요. 저는 땅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깨졌죠. 피가 스며 나왔어요. 한 놈이 도칠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얼굴을 들어 올렸죠. 도칠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눈두덩이 부어올랐고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내 남편이다, 연아야. 그놈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런 것을 남편이라 부르며 살 거냐? 그냥 나리깨로 오너라. 이런 쓰레기보단 낫지 않겠냐? 도칠은 피를 뱉었습니다. 그러더니 입을 열었어요. 괜찮아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를 향해 웃으려 했죠. 하지만 입술이 찢어져서 제대로 웃지도 못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처참했습니다. 하인들이 마지막으로 한 대씩 더 때렸어요. 그러고는 침을 뱉고 떠났습니다. 도칠은 그 자리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죠. 저는 기어가서 도칠을 안았습니다. 몸이 축축했어요. 피와 땀으로 범벅이었죠. 왜 반항을 안 하셨어요? 왜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이 섞였어요. 도칠은 힘없이 웃었습니다. 반항하면 당신이 더 다칠까봐. 그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저와 도칠만 그 자리에 남았죠.
장터 한복판이었어요.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저는 돛치를 일으켜 세우려 했어요. 하지만 제 힘으로는 어림없었습니다. 돛칠도 스스로 일어서지 못했죠. 결국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겨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돛칠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약초를 찧어서 바르고 천으로 감았죠. 돛칠은 신음을 참았어요.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인가? 이렇게 짓밟히며 살아야 하는 건가? 분노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무력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죠. 그날 이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단단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돛칠의 상처를 돌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었어요. 약을 바르려고 손을 잡았는데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그것도 특이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 그리고 손바닥 중앙 부분이었어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굳은 살이 아니었거든요. 무언가를 오래 쥐어서 생긴 흔적이었죠. 이게 뭐예요? 돛칠은 손을 움츠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시 그의 손을 잡았죠. 자세히 살펴봤어요. 굳은 살의 위치와 모양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무관들의 손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죠. 칼을 오래 쥔 사람의 손이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돛칠을 다시 봤어요. 그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돛칠의 호흡이었어요. 상처 때문에 아플 텐데도 숨을 고르는 방식이 달랐죠. 깊고 천천히 규칙적으로 쉬었어요. 보통 사람의 호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다루는 손놀림도 그랬어요. 제가 약을 바를 때 돛칠은 스스로 몸을 움직여 편한 자세를 취했죠.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무능한 광대일까?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돛칠이 장터에서 맞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전혀 반항하지 않았죠. 하지만 몸을 웅크리는 자세가 묘했어요. 급소를 보호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맞아본 적이 많은 사람처럼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싸워본 적이 많은 사람의 자세였죠.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돛칠의 얼굴을 비췄어요. 부은 눈, 찢어진 입술. 하지만 그 너머로 뭔가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돛칠도 저를 봤어요. 잠깐 동안 우리는 그렇게 시선을 맞췄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절망 속에서 작은 기대가 싹 텄습니다. 혹시 이 사람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돛칠도 말하고 싶지 않아 보였죠. 저는 약을 다 바르고 천으로 상처를 감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자리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흘 후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어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죠. 여러 명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윤참봉의 하인들이었습니다.
넷이나 됐죠. 연하를 데려간다. 한 놈이 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려 했어요. 하지만 입이 막혔죠. 그때였습니다. 도칠이 일어났어요. 평소와 달랐습니다. 몸을 움츠리지 않았죠. 떨지도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물러나시오. 도칠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더듬지 않았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하인들이 웃었습니다. 광대 주제에 뭘 어쩌겠다고. 한 놈이 도칠에게 주먹을 날렸어요. 하지만 도칠은 피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요. 그러더니 광대 소품 보따리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짧은 칼이었어요. 군용도였죠. 달빛에 칼날이 번쩍였습니다. 하인들이 당황했습니다. 뒤로 물러섰죠. 도칠이 움직였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첫 번째 놈의 손목을 쳤어요. 칼이 바닥에 떨어졌죠. 두 번째 놈의 다리를 찼습니다. 그놈은 무릎을 꿇었어요. 세 번째 놈이 달려들었지만 도칠은 몸을 돌려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칼등으로 뒷목을 쳤죠. 그놈은 그대로 쓰러졌어요. 마지막 놈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칠이 앞을 막았어요. 윤참봉에게 전하시오. 다시는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말라고.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놈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동료들을 끌고 달아났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칠이 저를 봤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다가왔죠. 놀라셨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도칠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숨긴 게 있습니다. 저는 원래 무관이었어요. 하지만 누명을 썼습니다. 상관을 죽였다는 누명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듬지는 않았습니다. 도망쳐서 광대 행세를 했어요. 재주가 없어서 무능한 척했고 말을 더듬는 척했습니다. 그래야 아무도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손에 굳은 살, 호흡, 상처를 다루는 방식.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 진작 말하지 않으셨어요? 도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마저 저를 두려워할까봐 그랬어요. 저는 죄인이니까요.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죠.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누군지. 도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윤참봉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참봉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하인들을 10댓 명이나 데리고 왔어요. 칼과 몽둥이로 무장했죠. 윤참봉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감히 내 사람들을 다치게 하다니. 오늘은 내 놈을 가만두지 않겠다. 목소리가 장터에 울렸어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는 도칠의 옆에 섰죠. 도칠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전히 차분했어요. 참봉날이 그만 물러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내 놈 따위가 감히. 윤참봉이 손을 들었어요. 하인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도칠은 칼을 빼지 않았어요. 맨손으로 맞섰죠. 첫 번째 놈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두 번째 놈을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 놈의 몽둥이를 빼앗아 땅에 던졌죠. 움직임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인들은 제대로 손도 못 대고 하나둘 쓰러졌어요. 윤참봉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놈이 대체 누구냐? 도칠이 윤참봉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윤참봉은 뒤로 물러섰죠. 저는 한때 무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알고 있어요.
품에서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윤참봉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당신이 백성들에게서 부당하게 거둔 세금 기록입니다. 그리고 뇌물 명단이죠. 제가 알아본 겁니다. 도칠은 밤새 윤참봉의 집을 조사했던 거예요. 증거를 찾았던 거죠. 이 문서는 이미 상부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순간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광군이었어요. 감사의 명을 받은 포졸들이 윤참봉을 에워쌌죠. 윤참봉, 뇌물과 횡령 혐의로 체포한다. 윤참봉이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흑빛이 됐어요. 이럴 수가. 내 놈이 감히.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결박했죠. 윤참봉은 끌려갔어요. 그의 비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윤참봉에게 시달렸던 이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도치를 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칼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베지 않았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칠은 군용도를 보따리 깊숙이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광대 소품들을 꺼냈죠. 이제 다시 광대로 살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왜요? 이제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도칠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여전히 누명을 쓴 죄인입니다. 언젠가 잡힐지도 몰라요. 그러니 조용히 사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를 마주봤습니다. 당신이 무엇이든 도망치지 않은 건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도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지켜준 것도 제 곁에 남은 것도 당신이었죠. 그걸로 충분해요. 도칠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죠. 그날 이후 도칠은 다시 광대로 살았습니다. 여전히 재주는 서툴렀고 말도 더듬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저도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도칠과 함께요. 가난했지만 평온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칠의 과거가 언젠가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걸요. 그때가 오면 또 다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리는 함께였으니까요. 한 해가 지났습니다. 도칠은 광대 일을 그만뒀어요. 대신 마을 어귀에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죠. 처음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광대가 무슨 글을 가르치냐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칠은 개의치 않았어요. 매일 서당 문을 열고 앉아 있었죠.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집이 가난해서 배울 곳이 없던 아이였어요. 도칠은 그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죠. 1명, 2명,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칠의 가르침이 좋다는 소문이 났거든요. 글뿐만 아니라 예의와 바른 마음가짐도 가르쳤어요. 도칠은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또렷하게 말했죠.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약초를 캐며 마을 사람들을 돌봤습니다. 아픈 이가 있으면 찾아가서 약을 지어줬어요. 몸살, 배탈, 상처, 무엇이든 돌봤죠.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어떤 이는 곡식을 주고 어떤 이는 반찬을 가져다 줬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그 부부 참 신기하지 않소? 처음엔 그렇게 무능해 보이더니. 맞소. 알고 보니 둘 다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거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이들이 가장 큰 힘을 숨기고 있었구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웃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저녁이 되면 도칠과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하늘에 별이 떴죠.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행복하세요? 제가 물었어요. 도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는 웃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도칠은 더 이상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됐어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됐죠. 그냥 자기 자신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지하거나 숨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죠. 달빛이 마당을 비쳤습니다. 고요했어요. 평화로웠죠.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짜 강함은 소리 지르며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걸요. 필요할 때만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도칠이 그랬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요. 누가 뭐래도 우리만의 길을 걸었죠. 그게 우리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웃지 않아도 되는 가면을 벗은 삶이었어요. 여기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여운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조용히 진심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